김호중 소속사 결국 갚을 돈만 125억 원인데 현금은 16억 뿐이었다. 사실상 폐업과 다를 바 없다. 제가 이 기사 내용을 한 이틀 전부터 계속하여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김호중 씨, 아니죠. 이젠 김호중이라고 제가 지칭한다고 말씀드렸죠. 편의상. 김호중 본인은 유치장에 들어간 이후부터 홀로 서기를 했을 것과 다를 바 없다. 결국 김호중 주변에는요, 아무도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속사가 폐업을 하게 됐고 갚을 돈이 125억인데 현금이 16억이면요, 이거 거의 9배 정도 차이 나는 빚 아닙니까? 저 채무를 감당할 돈도 없는데 조남관 변호사라는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수임할 수 있었을까요? 자, 이 조남관 변호사 알다시피 경찰청장 대행 업무까지 했었던 어마무시한 그런 변호사입니다. 이 조남관 변호사가 김호중 옆에 붙어서 딱 수행비서처럼 수행하고 있다, 막 이런 비판까지 쏟아졌을 정도로 김호중 옆에 유일한 정말 절대적인 조력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 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변호사 비용 장난이 아닙니다. 단순한 명예훼손, 모욕죄 같은 항목으로 고소 한 건을 한다 하더라도요, 최소 몇백만 원부터 시작입니다. 조남관 변호사 같은 경우는 단순 100만 원대가 아니겠죠. 그런데 이렇게 큰 사건이면 그 단위가 어떻겠습니까? 몇억 이상 들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소송입니다. 그런데 소속사에서 지금 남아있는 돈이 황당하게도 현금 16억 뿐이다. 물론 폐업을 하면서 남아있는 자산을 다 정리하겠지만 성금으로 땡겨받은 125억 원을 정리하기에도 빠듯할 겁니다. 그러니 김호중 본인이 일을 하지 않으면 저 금액을 감당할 수 없는데, 지금 저 소송에서 진행이 됐을 때 조남관 변호사가 바라보는 이 소송의 승소가 확실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신의 이 변호사 비용까지도 이거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마저 들 것 같은 상황이 오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김호중 본인이 만약 공연 강행을 못했고 행사도 뛰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사건이 진행이 된다? 그 돈 누가 감당할 겁니까? 결국 공연업자들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단단한 팬덤을 확보한 김호중의 공연 수익을 미리 받아놓은 거라고 말을 합니다. 2023년 기준 매출 약 187억 원의 수익 34억 원. 쉽게 말해서 매출은 187억 원이었고 차 떼고 포 떼니까 순수익 34억 원이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채에 해당하는 선수금이 125억 원이 넘는 상태예요. 김호중 본인의 팬덤을 보고서 공연 수익을 미리 땡겨 받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선수금을 받으면요, 약속된 활동을 이행해야 이를 상계 처리할 수 있는데, 김호중이 사고 이후 미조치, 뺑소니로 적발된 이후로 공연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설명을 하며, 만약 김호중이 이대로 활동을 못하게 된다면 이 모든 부채는 소속사가 갚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생각 엔터테인먼트 폐업 수준이라고 말했잖아요. 작년 기준 자산이 16억밖에 없습니다. 2022년 94억 원에서 엄청나게 줄어든 거죠. 주요 매출이라고 할 수 있는 김호중 본인의 활동도 불가능해졌지 않습니까? 사실 김호중의 행사 섭외가 들어오면 소속 가수와 묶는 일명 끼워 팔기를 하여 회당 1억 원 이상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 김호중의 팬덤은요, 김호중은 스케줄의 70% 이상을 소속사와 아티스트와 함께 했다, 이런 묶음 활동을 철회하라 라는 트럭 시위까지 벌였었던 거죠. 그런데 김호중의 활동이 딱 중단이 돼버리니까 소속사 내의 다른 가수의 활동 역시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와중에 이 소속사는 많은 아티스트와 조건 없이 전속 계약 종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 김호중 본인의 활동이 없어진 상태니까 이거 전부 다 빚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망한 게 아니냐, 이런 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호중 본인은요, 보여주기식 자숙만 잘 해도 분명히 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김호중 본인을 지지하는 팬들의 이 단단함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인데요. 김호중 팬카페 소속사 탈퇴해라, 우리는 가수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자,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27일 날 김호중 공식 팬카페에는요, 이런 공지글이 올라왔습니다. 팬클럽 운영진은
트바로티는 카페 매니저가 김호중 가수님인 공식 팬카페라고 할 수 있다. 이곳의 주인은 바로 김호중 가수님이다. 그리고 그의 팬덤 아리스라고 할 수 있다. 김호중 가수님과 소속사 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 종료가 공식 발표가 되면 생각 엔터테인먼트는 바로 이곳 공식 팬카페에서 즉각 탈퇴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소속사 없이도 팬들만의 지지로 김호중 본인이 1인 기획사도 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져요. 김호중 가수님과 본게임 팬카페의 회원인 김호중의 팬덤 아리스는 하나이며 아리스는 김호중 가수님과 끝까지 함께 할 것임을 다시 한번 표명한다. 어려운 시기이기에 더욱 팬덤의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다. 운영팀은 전문성을 갖춘 분들과 함께 다양한 관점의 비상대책을 논의 중에 있다. 지금은 어떠한 분란도 가수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팬 여러분들은 각자 계신 곳에서 차분한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팬카페의 행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의 돌발 행동이 발견되는 경우 회칙에 의거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쉽게 말해서 이 팬카페 입장은요, 소속사 계약 끝나도 좋다, 상관없다. 우리는 김호중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절대적 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김호중 본인이 만약 음주운전 혐의가 확정되지 않는다면 솜방망이 처벌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게 되면요, 김호중 본인은 복귀하는 시간이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구속되어서 징역형을 사는 게 아니라 벌금 처리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이 아니라면 말이죠. 그러니 이 팬들은 그 재판 결과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쉬울 수 있을까요? 하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김호중 본인을 절대 지지하고 있는 이 팬들의 영향력은요,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125억 원의 성금을 땡겨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도요, 저렇게 수만 명의 김호중을 응원하는 팬덤이 견고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학창시절, 전 여자친구, 그리고 뭐 병역 비리, 각종 논란이 있을 때도 저 팬덤은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단단하게 오히려 유지해 왔다라는 거죠. 이번 사태도 팬들 사이에서는요, 김호중 본인에 대한 잘못이 맞다, 나는 탈덕하겠다, 팬카페 탈퇴한다, 더 이상 김호중의 팬을 하지 않겠다라는 분들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은 여전히 오히려 비가 온 뒤에 땅에 굳는다라며 김호중 본인을 절대 지지하는 이 힘이 더 강력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황당하면서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김호중 본인이 분명히 1차에서 2차에서 3차까지 식당, 골프장 스크린, 유흥주점까지 정말 많은 술자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함께 있었던 개그맨과 가수의 정체가 공식 발표가 됐습니다.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게 누구냐? 단독 기사가 올라왔죠. 김호중 최초 술자리 동석 연예인은 바로 정찬우와 래퍼 길이었다. 사실 제가 이 정찬우 씨를 굉장히 의심했고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확실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앞선 영상에서 넌지시 말씀드렸을 거예요. 2인조 가수고 약간 라디오 방송도 활발하게 했었다. 그게 바로 컬투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찬우 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쉬게 되면서 나머지 멤버 한 명이 컬투쇼를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이 동석자리의 연예인이 정찬우와 래퍼 길이었습니다. 자, 기사를 좀 보면 연예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들은 사고 당일인 지난 9일 오후 서울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 모임을 가졌다. 28일 오후 더 팩트와의 통화에서 정찬우는 김호중 소속사 생각 엔터테인먼트 대주주 중에 한 명이며 래퍼 길은 정찬우와 친분이 있어서 이날 함께한 것으로 안다. 김호중이 길과 대면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라고 들었다. 또한 골프를 하면서 일행들 중 한두 명이 가볍게 술을 기울였지만 김호중이 이 자리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하지만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반주를 하며 소주를 마시고 유흥주점으로 이동하여 양주 등을 섞어 마신 것으로 알고 있다. 정찬우는 이날 스크린 골프장에 함께 있었던 것은 맞지만 저녁 식사 자리와 유흥주점에는 다른 스케줄이 있어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생각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요, 경찰이 당시 동석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누구인지를 소속사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황당한 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보니까 이 정찬우 씨는요, 바로 김어중 소속사 폐업을 한다라고 발표한 이 소속사의 3대 주주였습니다. 이 일각에서는 정찬우 씨도 피해자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날 함께 했었다라는 겁니다. 다만 술은 김어중 씨가 함께 하던 순간에 마시지는 않았다. 식당이 아니라 골프장에서만 함께 했고 그 이후에 식당 유흥주점에는 정찬우 씨가 함께 하지 않았다라는 발표가 뒤늦게 올라옵니다. 정찬우와 스크린 골프 동석, 유흥주점 동행은 안 했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정찬우는 김어중 사건 당일 스크린 골프장에 동석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스크린 골프 이후 이뤄진 저녁 식사 자리와 유흥주점에는 동행하지 않고 귀가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했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정찬우 씨는 함께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나서 저녁 식사를 마실 때 술을 마셨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유흥주점으로 가고, 그래서 정찬우 씨는 이 김어중 본인이 술을 마시는 순간에는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이후에 이 리쌍의 길 있지 않습니까? 이 길이라는 사람은 유흥주점, 여성 접객이 나오는 이 술자리까지 함께 동행을 한 것이 맞다라고 기사가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전술자리에서 함께 동행한 것은 정찬우 같은 경우, 정찬우 씨는 그냥 스크린 골프만 함께 치고 귀가했고 그 이후 유흥주점과 식사에는 동행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나머지 길은 맞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이라는 사람이 아시겠지만 예전 무한도전에도 나왔었던 예능 활동도 하던 가수였습니다. 근데 참 황당한 건 이 사람도요, 음주운전 3진 아웃이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이 리쌍의 길이라는 사람은요, 알다시피 과거 음주운전을 무려 3차례나 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삼진 아웃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2014년도 3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되면서 그는 사실 무한도전을 비롯하여 모든 방송에서 하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슬슬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2022년도부터 보여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음주운전 자숙을 끝냈다. 한 10년 만에 복귀를 선언했죠. 그러면서 환자복을 입고 심각하게 아파 보이는 모습까지 막 근황을 공개하면서 슬쩍 복귀를 하려고 했는데 복귀 불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김어중 본인이 음주운전을 했던 그 현장에 그것도 여성 접객부가 나오던 이 일상길이라는 사람은 사실 아들도 있고 아빠로서 예능 방송에 등장을 했었거든요. 가족 간의 단란함을 보여줬는데 여성 접객부 몰랐을 수도 있죠. 하지만 하필이면 본인도 음주운전 3번이라는 기록을 갖고 있는 상황 속에 이번 사태에 휘말렸으니 복귀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사실 김어중 소속사에 함께한 이동국 선수가 굉장히 우려된다. 왜냐하면 김어중 소속사가 폐업 수순을 밟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소속 연예인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다라는 기사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왜 이동국 씨 얘기가 나오느냐? 이 폐업 발표를 한 날 작가로 데뷔한 이동국 선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동국 선수가 이 소속사 폐업 발표가 있었던 날 책을 출간해가지고 서울 중국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또 했고 기자 간담회에서 남다른 각오를 밝혔는데 정작 소속사 측이 김어중 하나를 살리겠다고 임직원 전원 사퇴 결정이라는 웃지 못할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 이동국 선수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는 겁니다. 2022년도에 김어중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소속사는요, 이동국 활동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빗발해주고 말게 되어 버렸습니다. 자, 이 이유가 이제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기사인데요. 김어중 비난 속 공연 강행한 이유가 있었다. 미리 받았던 돈만 무려 125억 원이었다. 충격적인 금액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난 속에서도 공연을 강행했던 이유가 미리 받은 돈이 125억 원이었었대요. 와, 이제 의중이 다 드러납니다.
가수 김호중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공연을 강행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답은 소속사 생각 엔터테인먼트의 재무제표에 존재했었다. 27일 JTBC는 생각 엔터테인먼트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를 보도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2022년 말 94억 원이었던 현금성 자산이 1년 만에 16억대로 곤두박질 쳤다.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이 30억 원, 한 회사에 투자한 돈이 무려 60억 원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2023년에는 공연 등으로 벌어들일 수익을 미리 받아둔 걸로 보이는 선수금만 125억 원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이를 본 세무사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래서 김호중이 계속하여 콘서트를 하고 수익이 계속하여 날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2023년도에 돈도 그만큼 많이 썼을 것이다. 100억이 되는 선수금, 즉 환불금을 환불해줄 회사 재정이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짚었습니다. 이것이 김호중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공연에 오른 이유였다라고 설명이 됩니다. 18일, 19일에도 창원에서 콘서트를 강행했고 23일 서울 공연도 김호중은 24일 공연까지 강행하려고 했지만 구속영장 실질검사로 좌절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27일날 갑자기 임직원 모두가 퇴사하고 대표회사를 변경하고 소속 아티스트는 전부 다 계약을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그냥 폐업과 다를 바 없다란 얘기입니다. 결론이 어떻습니까? 이 기사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놀라워요. 특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건 현금성 자산이 1년 만에 16억까지 떨어졌습니다. 돈을 거의 90억 가까이 썼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썼나 봤더니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이 30억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디에다가 돈을 썼길래 무려 30억이나, 그리고 한 회사에 투자한 돈이 무려 어떻습니까? 60억 원이다. 90억 원의 출처가 굉장히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반응들이 상당히 빗발치고 있는 현재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김호중 씨가 선수금으로 125억 원을 땡겨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마 16억밖에 남지 않은 회사 상황에서 선수금을 125억 원을 받았으니까 쓴 돈이 많았을 거랍니다. 무려 100억이나 되는 선수금, 즉 환불금을 환불해 줄 수 있는 회사 재정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퇴사하고 폐업한다는 얘기예요. 야, 그러면 이 선수금 125억 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김호중 본인과 김호중을 함께 데리고 있었던 친척형인 소속사 대표, 이들 모두의 채무로 잡히게 됩니다. 125억 원이면요, 우리가 개인 회생이라고 하죠. 나라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삭감해주고 나머지 돈을 갚아라, 또는 개인 파산이라고 합니다. 나 재산 없다, 파산해야겠다. 그런데 이 두 개 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저렇게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이유가 오로지 김호중 본인의 귀책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125억 원 전부 다 어떻게든 갚아내야 할 겁니다. 생각 엔터테인먼트는요, 결국 김호중 한 명을 살리려다 폐업 수순을 밟게 된 이유가 바로 저 선수금 125억 원과 이때까지 출처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사용된 수많은 금액들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김광규 배우도 손호준 배우도 다 날려버리게 되는 어리석음을 보여줬고요. 결국 김호중 씨와 함께 동석했었던 개그맨, 래퍼에 대한 정체까지 하나둘 지금 추적되고 있습니다. 허경환도 아니고요, 슬리피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한참 선배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면 함께 유흥주점에 동석했던 개그맨과 래퍼로 알려진 사람이 허경환과 슬리피보다 한참 선배들이었던 걸로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김호중 본인이 사건 당일 유명 개그맨 A와 래퍼 B와 함께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개그맨 허경환과 래퍼 슬리피가 함께 술자리에 동석했다라는 의혹을 받았죠.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사건 당일날 무엇 했는지에 대한 사진을 막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라고 했죠. 한 관계자는요, 김호중과 동석자들이 1차로 스크린 골프장에서 모였고 2차로 이동하여 식사를 함께 했고 3차로 강남 소재 템프로 술집,
여성 적객부들이 나오는 곳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술을 마셨다고 전했습니다. 이 중에 개그맨 A씨는 2차까지, 래퍼 B씨는 3차 끝까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그맨은 이 10%까지는 가지 않았고 래퍼는 10%까지 함께 갔던 거죠. 특히 래퍼 B씨는 음반 작업을 논의하기 위해 함께 참석했다고 합니다. 특이한 건 개그맨 A씨가 현재 건강상의 문제로 활동을 중단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이 굉장히 유력하게 꼽히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사실 이 개그맨 A씨의 정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2인조 가수 그룹이다. 라디오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었던 바로 그 연예인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래퍼 B씨는요, 유명 예능에 많이 출연한 경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개그맨 A씨와 소속사에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래퍼 B씨의 소속사는요, 회사 측에 전달된 바가 없다. 아티스트 본인에게 직접 확인 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언론사에서는요, 개그맨 A씨와 래퍼 B씨가 누군지 어느 정도 특정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혹을 가지고 있는 많은 대중분들의 판단처럼 혹시 이 연예인 아니야? 혹시 이 개그맨 아니야? 이런 말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아마 경찰 조사에 의해서 조만간 이들의 정체까지 밝혀지게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 김호중 본인에 대한 음주 사실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증언을 하지 않으면 함께 저런 유흥주점이라던가 음주운전을 어느 정도 방조했다라는 것이 적용이 돼서 이들조차 어떻습니까? 앞으로 방송 활동을 해나가는데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는 비판까지 함께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김호중 한 명으로 인해서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음주운전을 하고 도망치면 그만 아니냐? 이거 혐의 입증하기 어렵다. 혐의 적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목소리까지 커지고 있겠습니까? 특히나 김호중 사건과 함께하여 사법방해죄까지 도입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호중이라고 이름만 검색해봐도요, 정말 많은 기사가 계속하여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최근 가수 김호중의 사건이 사회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으며, 사법 처리의 과정만 놓고 본다면 그가 가진 명성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들이 분노하게 만든 이 방조, 은폐, 심각한 문제점들 앞으로 사법부에서도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끊임없는 거죠. 미국의 경우에는요, 평균적으로 이 음주운전이요,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징역형이 선고될 정도로 이 김호중 본인이 한 증거인멸, 도피, 은폐 굉장히 무거운 중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측정 거부를 했을 경우 사법방해죄까지 도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경찰 측에서는 어떻습니까? 김호중 위험운전치상죄 이미 확보한 증거로도 입증을 하고도 남는다. 이런 얘기가 괜히 쏟아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나 이번 음주운전 자숙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김호중이 금방 복귀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거 슈퍼주니어의 강인이라는 가수가 이 5년 정도 활동하고 나서 15년 동안 자숙을 했는데 슬쩍 복귀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미 김호중 씨 음주운전 사태가 너무나 심각한데 실제로 김호중 본인을 응원하는 팬덤에서는 지금 곧 돌아오지 않겠냐, 벌써 복귀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 제대로 교도소로 가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김호중 사태가 난리인데 이 음주운전 벌였던 강인을 감쌌다라고 하여 문매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강인이라는 가수에게 동료 가수 이특이 15년 정도 자숙했으면 좀 봐주셔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동료 결혼식에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심각한 건 이 강인이라는 가수 역시 당시 현장에서 박수를 받으면서 그래, 이 정도 자숙했으면 된 거 아니냐 라는 반응을 이끌어냈다라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김호중 사태는요, 권상우 때문이다. 한 누리꾼이 소환한
14년 전 사고 내용이 재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14년 전 배우 권상우의 교통사고 사례가 굉장히 안 좋은 선례가 있었다. 권상우 때도 약식으로 넘겼던 경우가 있는데 그 당시 때 이 김호중 소속사 사장이 똑같은 방법을 하려다가 망한 것 같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창의적인 방법이었다고 해요. 당시 권상우 본인도 청담동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 했고 경찰이 추격했는데 당황했던 권상우가 인근 아파트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겁니다. 그럼에도 권상우는 계속 운전을 했고 뒤쫓아오는 경찰차와 2차 사고까지 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권상우는 웨딩홀 시설물과 충돌했고 차를 버리고 도보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도피를 했죠. 권상우의 매니저는 경찰에 내가 운전했다라고 허위자수를 했고 경찰의 끈질긴 추궁 끝에 매니저는 권상우의 운전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결국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출석을 요구했지만 권상우 본인은 지방에 내려 있다라면서 출석을 뒤로 미뤘고 결국 권상우의 음주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뺑소니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 기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보고 김호중과 소속사가 똑같은 행동을 벌인 게 아니냐라는 이 의혹에 대한 게시물이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 사태에 연관성이 있을까요? 어찌됐건 김호중 본인이 경찰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굉장히 강력한 지금 증거들을 가지고 있고 입증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치소를 통하여 교도소로 가기에는 이제 시간 문제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의 이유 있는 자신감, 김호중 혐의별 핵심 증거는 무엇인가? 지금 찬반 여론이 굉장히 갈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김호중 씨가 구속된 이상 음주운전 혐의가 입증이 된다 파와 아니다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라는 반대파 양쪽의 의견이 많은 시청자분들과 대중분들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굉장히 이유 있는 자신감을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기자들과 언론사가 취재한 내용을 살펴보면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판사가 질책했고 물적 증거를 확보했고 일관된 동석자의 진술이 쏟아지고 있다. 자, 동석자의 진술이 특히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 이 사건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가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상당히 자신 있어 보인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수사본부장은 거짓말 탐지기조차 필요 없다고 했는데 혹여 김호중 본인이 거짓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혐의를 입증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라는 뜻이다. 경찰의 자신감, 근거가 없어 보이진 않는다. 4가지 혐의를 적시하여 신청했던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막내 직원에게 대리자수를 요구한 정황을 두고 엄청난 질책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양한 CCTV 영상과 여러 동석자, 목격자의 진술 등 증거를 충분하게 확보했다. 경찰이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출 때는요, 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정말 명확하게 혐의를 입증할 수 있거나 아니면 명확하게 혐의를 입증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불안할 때. 그래서 지금 의견들도 대중들 사이에서 양쪽으로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재판에서 일부 참작을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왜냐, 김호중 씨가 경찰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으면 재판부에서는 이때까지 많은 증거를 인멸했었던 김호중 본인에게 절대 호의롭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확보한 증거는 도대체 무엇이냐? 우선 뺑소니 관련 혐의와 관련해서 수차례 보도했다시피 CCTV 영상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 매니저와 옷을 바꿔 입는 CCTV 영상 등 충분히 진술들과 합쳐서 음주운전 입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CCTV나 동석자의 진술이 집에서 차를 탈 때 비틀거리는 거, 유흥업소 내부, 외부에서 비틀거리는 영상 등 너무나 많이 확보가 돼 있다고 해요. 자, 결국 김호중 본인은요, 소속사마저 해체 수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더 심각함을 야기하고 있느냐? 한순간에 75억 원을 날릴 판이다. 무슨 말일까요? 김호중 음주 논란에 카카오 엔터 측에서는요, 난리가 났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당사는 향후 매니지먼트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바로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가 사실상 폐업을 예고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최대 기업 중에 하나인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굉장히 난감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카카오 엔터 측에서는 음원 유통 등의 협력을 위해 생각엔터테인먼트에 75억 원을 들여서 지분 10%를 가져왔기 때문인데요. 만약 생각엔터테인먼트가 폐업을 하게 되면 투자금을 온전히 회수할 길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이트 준비 중이라면서 생각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는 아예 날아가 버린 상태입니다. 아예 홈페이지를 삭제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생각엔터테인먼트가 폐업을 하게 되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투자금을 날리기 때문에 75억 원, 10%의 지분이 휴지 조각이 되면서 사실 이 75억 원을 들였던 지분이 작년 기준 시장 가치가 83억 정도까지 올라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호중 한 사람의 실수라고 해야 될까요? 어찌됐건 이 범죄 행위와 이것을 감추기 위해 했던 추가 범죄 행위들이 결국에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마저도 너무나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 겁니다. 생각엔터테인먼트가 공개한 감사 보고서를 보면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불과 28억 원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리고 생각엔터테인먼트 김호중 소속사의 총 자산 290억 중에 부채, 빚만 173억이라고 합니다. 회사의 총 자본이 117억 원이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75억 원을 들였다라고 따지면 결국 남는 금액은 이 117억에서 75억 빼면은 얼마가 됩니까, 여러분? 뭐 한 60억 정도 될까요? 60억도 되지 않겠네요. 한 3, 40억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거 그냥 뻥튀기만 되어 있는 소속사였었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고 결정적으로 75억 원이나 투자했던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도 굉장히 큰 피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김호중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지금 피해 사례를 쏟아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김호중을 모방해서 차량 7대를 들이받은 50대, 음주했지만 음주운전 아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대전 서구에서 아파트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경찰이 확보하고 자백을 받았지만 결국 음주운전 혐의 적용이 힘들 전망이라고 해요. 김호중 씨랑 비슷하게 사고를 내고 도망간 뒤에 38시간 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검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고 후 경황이 없었다,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어디 이것뿐입니까? 또 있어요. 김호중 사건의 악영향, 음주운전 바꿔치기 정황에 2명 모두 구속영장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보니까 지금 이렇게 엄청난 사고를 냈어요. 충북 진천군에서 매장으로 차가 들이박힌 겁니다. 이거 100% 음주운전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사실이 포함됐습니다. 20대 여성과 남자친구 20대에게 음주운전, 범인 도피 이런 혐의로 구속영장을 했다고 해요. 사고를 내고 지금 이 여자친구가 아마 사고를 낸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친구와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남자친구 역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였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자친구 A씨가 술을 먹은 정황이 CCTV에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자, 결국 어떻습니까? 지금 김호중 씨의 사건을 모방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도 술 마시고 운전했으면 냅다 차 버려버리고 편의점으로 달려가서 술을 원샷 하면 된다. 술 한 병 원샷 하면 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황당한 얘기가 쏟아집니다. 김호중 본인의 모교 전 교장이요, 전도 유망한 가수를 이렇게 매장시킬 수가 있나, 이런 글을 남겨서 또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천예고 전 교장 A씨가요, 김호중 본인이 구속되기 전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호중이에게 가혹한 여론몰이가 너무나 안타깝다. 힘없는 가수의 잘못은 용납하면서 중죄인 정치인들에게는 그렇게 관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전도 유망한 가수가 한순간의 잘못으로 현재 온갖 비난의 대상이 되어 세상의 비판이란 비판은 다 먹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은 인정합니다.
중재인 정치인들에게도 그렇게 관대해서는 안 되죠. 똑같이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재인 정치인들을 그렇게 관대하게 넘어가 줬다라고 해서 힘없다라고 표현하는 가수는 그럼 관대해야 합니까? 범죄자에게는요, 등급과 순위가 없습니다. 그냥 범죄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힘이 있어서 피해간다? 안타깝죠? 그런데 그걸 단죄하지 못했다고 해서 가수를 단죄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아주 이상한 논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호중 모교에서는 운영되고 있었던 트바로티의 집, 비판의 목소리에도 철거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김호중 본인의 영향이 이렇게 강력한가 싶기도 해요. 전 교장은 김호중을 옹호하는 영상까지 올렸습니다. 바로 김호중이 졸업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쉼터인데요. 이 트바로티 집이 바로 이겁니다. 뭐 사실 대단한 설치물은 아닌데 여기에 김호중 본인의 사진들과 뭐 업적들이 담겨있는 김호중 모교에 있는 작은 정자 같은 거예요. 팬들이 많이 방문했는데 소리길과 마찬가지로 사실 이거 폐쇄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전혀 폐쇄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모방범죄가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하지만 실제는 어떨까요? 김호중 소리길을 철거하라. 김천시 홈페이지에는요. 여기에 대한 요청, 댓글, 본물 터지고 있습니다. 많은 대중분들의 눈에는요. 김호중을 지지하는 팬들과 뭐 저런 전 교장, 저런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잘못되었다. 이것은 명확하게 비판받아야 마땅한 일이다. 제대로 된 소신 발언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소리길 철거하라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김호중 퇴출, KBS 청원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출연 금지 이루어질까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땐 현실적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출연하고 싶어도 못하게 됩니다. 징역형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킨 연예인을 어떤 방송사가 과연 부르려고 할까요? 급기야 이러한 일까지 나옵니다. 자식 같았던 김호중에게 피소를 당했다. 팬덤들의 공격에 식당 폐업까지 당했다. 갈수록 가관입니다. 가수 김호중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게재했다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제기한 286명 중에 무명 시절 활동 근거지인 경남 진주에서 그의 밥을 해주며 뒷바라지를 해줬던 일명 진주 이모라고 불리우던 김모 씨까지 포함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김호중 본인을 응원했던 이모님이잖아요. 하지만 그의 팬덤의 공격까지 함께 되며 가게 문까지 닫아버렸다라고 합니다. 사실 전 소속사에서 작은 매니저라고 불렸던 A씨가 운영하던 식당의 주방장이셨다고 해요. 미스터트롯 출전 전에 식당에 딸린 방에서 3년 가까이 기거했고 김호중 본인은 매 끼니는 물론 간식까지 챙겨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스터트롯 입상 이후 김호중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과 빌린 돈을 갚지 않는 부분 때문에 분쟁이 불거졌는데 이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김 씨의 이름이 언급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이모라는 분은 너무 충격을 받아서 호중아 이모다 라면서 카페에 수차례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네가 불쌍하고 안쓰럽다 라면서 서울 가서 만나자 인터뷰하고 싶다 라고 했는데 결국 이 본인까지 큰 피해를 입혔다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평소에 지극정성으로 김호중을 챙겨왔던 김 씨가 자식에게 전하는 심정으로 카페에 쓴 글은 결코 김호중을 모욕하고자 쓴 글이 아니었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평소에도 김 씨를 이모라 부르며 잘 따르고 아주 돈독하던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니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김호중 본인의 극성 팬들은요. 커뮤니티에서 식당 가서 클레임, 뭐 벌레가 나왔다, 머리카락이 나왔다, 별의별 내용을 공유했고 결국 어떻습니까? 이 가게는 문을 닫게 됐다라고 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고소당한 사람들 대부분이요. 김호중이 미스터트롯 출전 전부터 자기 돈을 써가며 그를 응원했던 사람들이고 밤낮으로 응원했던 사람들이 김호중의 각종 비리가 밝혀지면서 돌아서자 그 게시물과 댓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너무 민낯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